오리엔테이션과 안심창업 컨설팅 그리고 안심창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해하셨으면 3교시, 4교시로 구성이 되는데요. 창업 단계별 안심창업 지원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육이냐면 누군가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고 아이템을 선택하고 점포를 선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있거든요. 이 순서들을 최대한 잘게 세부적으로 쪼개 가지고요. 저희가 각 창업 단계별로 컨설턴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창업자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업 컨설턴트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이템 다 정해놓고요. 자기는 BBQ 하겠대요. 그리고 가게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찾아왔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아이템 선택이나 점포 개발에 대한 컨설팅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자에 따라서는 아이템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점포 개발이나 사업 계획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좋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고요.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왔는데 이 사람은 창업에 대한 아무것도 된 적이 없어요. 공부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박람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창업자에게는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게끔 도와주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는 단계를 되게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창업자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컨설턴트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창업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저희는 이 사람이 어떤 단계의 창업이 필요한가를 보고 나서 그 단계에 필요한 것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창업 단계별 안심창업 지원 전략이 꽤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안심창업 지원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적어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업계획서? 누군가가 사업계획을 만드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과연 도와줄 수 있나? 누군가가 수익성 분석을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수익성 분석을 해줄 수 있나? 누군가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을 1억 5천을 달래요. 근데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래요. 컨설턴트가 그걸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우수한 프랜차이즈고 어떤 게 우수하지 않은 프랜차이즈인지를 내가 과연 상담해 줄 수 있나? 이렇게 컨설턴트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안심창업 지원에 필요한 필수 지식과 도구라고 해서 적어도 컨설턴트라면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약간은 이론적인 거, 약간의 개념적인 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일차 교육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며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손익분기라는 게 어떤 것이고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가맹본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3일차 교육 때 안심창업 지원에 대한 필수 지식과 도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창업자를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창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권 분석을 할 수 없다? 입지 분석을 할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상권 입지 분석은요. 교육을 오래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10시간도 할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이상 훨씬 몇십 시간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3시간 동안에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의 기본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4일차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또 뭐 상권 입지 분석을 어떻게 3시간 동안에 다루겠느냐라고 여러분이 의아해 하더라도 그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의 상권 입지 분석의 기초를 다루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입지 분석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쓰면서 적어도 상권 입지 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 상권 입지 분석, 필요한 상권 입지 분석은 저희가 4일차 교육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권 입지 분석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4일차 교육이고요. 개념적으로 하는 건 4일차 교육이고요. 5일차는 상권 입지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 입지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프로그램만큼은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권 입지 분석이 필요할 때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서 우리는 5일차 교육에 상권 입지 분석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그리고 5일차 교육에 어떤 것까지 가야 되냐면 점포개발 실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삼삼떡볶이 예를 들었는데 삼삼떡볶이가 예를 들면 영등포 구청 상권에 삼삼떡볶이 매장을 하나 내려고 한다. 적합한 가게를 하나 찾아달라. 삼삼떡볶이가 수원에 매장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적합한 가게를 하나 찾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점포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포 개발 실무에 대해서 5일차 교육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가동하고 점포 개발을 하는 것까지를 5일차에 다루겠습니다. 6일차 교육은요. 자, 5일차 교육까지가 기본적으로 창업 컨설팅 영역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6일차 교육, 11교시, 12교육부터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교시와 12교시는 소상공인 진단 실무, 예를 들면 어떤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다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요. 진단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처방까지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사가 환자를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써주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컨설턴트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진단 실무와 처방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프로세스를 다루는 거를 저희가 소상공인 진단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일차 교육, 11교시와 12교시 때 우리가 그걸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일차 교육, 13교시와 14교시.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자영업자의,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했으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하는 것 중에 마케팅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업과 소상공인, 특히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마케팅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은 이 13교시, 14교시에 매출혁신 프로세스 1, 2는 마케팅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간으로는 3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3시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적어도 그 정도 마케팅은 이해를 해야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3교시, 14교시 7일차 교육은 매출혁신 프로세스라고 해서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일차 교육이거든요. 7일차 교육까지가 소위 컨설턴트로서의 실무 교육입니다. 그 8일차 교육부터는 뭐냐? 8일차 교육은요. 제목이 창업 컨설턴트의 수익 창출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되면 컨설턴트도 비즈니스거든요. 하나의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누가 컨설팅을 맡기면 컨설팅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창업 컨설턴트의 수익 모델들도 되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업종을 바꿔주는 컨설팅, 가게를 사고 파는 컨설팅,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팅, 마케팅에서도 예를 들면 광고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컨설팅,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컨설팅, 이렇게 수익 모델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수익 모델들을 하나씩 다뤄서 이런 모델을 다루면 더 돈 벌기가 쉽겠구나. 이렇게 컨설턴트로서의 수익 창출 전략을 다뤄보자. 이게 8일차 교육입니다. 그래서 15교시, 16교시는 바로 수익 창출 전략에 대해서, 수익 모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교육. 9일차 교육은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의 업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컨설팅 회사를 만들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객을 만들기 전에는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상담을 끌어내야 되는지,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위 의뢰를 해오면 그 의뢰를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한번 만난 고객들은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재구매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8일차 교육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컨설턴트로서의 소위 행동 지침들,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일차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컨설턴트로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지, 어떤 게 키포인트인지, 이런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수행 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과제 수행 평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할 건데 그 과제들 중에 잘된 과제들은 영상물이거든요. 그 영상물들을 같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제를 많이 한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서 그날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컨설턴트로서의 뭔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날은 여러분이 컨설턴트로서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뭔가를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 컨설턴트 11차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요, 이 컨설턴트 과정은 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창업에서 상권 입지 분석은 이론 교육은 딱 3시간밖에 못 해요. 소상공인 진단 실무 딱 3시간으로 해야 돼요. 마케팅 딱 3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본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처음 접해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빠지지 말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재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는 녹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녹화된 내용을 다시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